왜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가? AI가 진단하는 한국 정치의 양극단화. 정치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정치의 정의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탈리아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의 말처럼 적대하는 갈등을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갈등이 이견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사회는 토론이나 협상 대신 적대와 분열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대화를 위협하며 사회 통합의 기반을 허문다. 한국 정치는 오랜 기간 증오와 적대가 지배하는 무대였다. 여야는 각자의 진영을 기반으로 정치적 열정을 동원했지만 그것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삼기보다는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형태로 발전했다. 이는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이 강조한 증오 없는 싸움으로서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크릭은 정치를 서로 옳다고 믿는 신념이 다르더라도 공동의 변화를 만드는 실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무대에서는 이런 이상이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는 단순한 이념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담론이 감정적 대립으로 변질되면서 이견이 곧 적대가 되고 토론이 곧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정치적 의제는 사회를 통합하는 수단이 아닌 분열의 기제가 되었다. 예컨대 특정 경제 정책이나 외교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도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진영의 승리 여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는 가능성을 잃고 정치 아닌 정치가 지배하게 된다. 한국 정치에서 양극단의 갈등은 몇 가지 특징으로 드러난다. 첫째, 정치적 논쟁이 사실과 논리보다 감정에 기반한다. 정책의 장단점을 논의하기보다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이 흔하다. 둘째, 양극단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협상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상대의 실패를 목표로 삼게 만든다. 셋째, 이러한 갈등은 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상대 진영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부추기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킨다. 특히 한국의 정치 구조는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한다. 승자 독식의 정치 시스템은 패배한 진영에게 협상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정권은 기존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뒤집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안겨준다. 한국 정치의 양극단화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는 역사적, 구조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이견과 비판을 억압하는 정치 문화를 경험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견을 관용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문화는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의 정치 환경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의 상처를 둘러싸고 각 진영이 더욱 강한 감정적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는 증오의 정치를 낳았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정당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단순 다수결 원칙에 기초한 의회 구조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더욱이 미디어 환경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든다. 정파적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서로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중 담론을 형성하며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다. 사회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는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며 각 진영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극단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정치가 극단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몇 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첫째, 정치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이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담론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거나 협치가 가능하도록 의회의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정치적 담론에 참여할 때 감정적 대립보다는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미디어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파적 보도를 지향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가 늘어나야 한다. 동시에 소셜미디어상의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결론으로 정치란 선호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간 활동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다양성은 증오와 적대의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이는 정치의 본질을 왜곡하며 사회 통합 대신 분열을 초래했다.
그러나 정치가 증오를 넘어 이견을 관용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공존의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한국 정치가 다시 증오 없는 싸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